안녕하세요. CEO 포커스의 조 기자입니다. 앞으로 CEO 포커스에선 대기업 오너 동향과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첫 영상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재계 인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유통계의 공룡이라고 불리는 롯데는 최근 미래 먹거리를 찾아 파격적인 인수합병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롯데는 이번 3월에만 차량 공유업체에 1,800억 원을 투자했고 헬스케어 법인 설립에도 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실버타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M&A와 지분 투자 건수는 지난 1년 동안 1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도 1조 원을 넘어섰죠. 아마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서 신사업을 제때 발굴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 회장이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건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이 유통업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반영하듯 신 회장은 연초 그룹 신년사에서 새로운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꿈꾸는 미래는 혁신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을 통해 도전과 혁신을 언급했고 최근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신 회장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롯데가 디지털 기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림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 회장이 신사업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을 점 찍어 놓은 데다가 메타버스 시장에도 발을 들여놨기 때문인데요. 최근 롯데지주와 롯데렌탈은 미국 스카이웍스 에어로노틱스, 모비우스 에너지 등과 연합군을 형성해 2024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7월 칼리버스 옛 비전 VR이라는 회사를 인수해 초실감형 실사 기반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 회장 꽤나 바빠 보입니다. 계열사 임원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기에 과다 겸직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도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는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부 계열사에만 신 회장이 이름을 올리며 경영활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신 회장은 보여줄 건 다 보여줬습니다. 롯데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씨도 이미 여러 곳에 뿌려놨고요.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될 텐데 신 회장의 노력의 열매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두 번째로 주목할 재계 인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입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4월 자사제품 불가리스가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신빙성 없는 내용을 발표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죠. 이로 인해 홍 회장은 같은 해 5월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눈물은 결과적으로 악어의 눈물이 됐습니다. 회사를 팔겠다는 약속을 마치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와의 매각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만 해도 평생 키워온 회사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겠냐 이런 동정 여론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행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우군으로 끌어들였던 두 번째 인수 후보 대유 위니아마저 인수전에서 손을 떼자 남양유업을 향한 세간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매각 무산의 책임이 홍 회장에게 있다는 말이 나와서인데요. 홍문에 따르면 대유 위니아는 홍 회장에게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계약 후에도 홍 회장은 줄곧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해왔다고 합니다. 또 홍 회장은 회사를 넘기는 대가로 자신을 최소 8년간 고문직으로 유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도 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갖은 비난을 감수한 채 인수에 나선 대유 위니아 측에선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겠죠. 현재 대유이니아는 홍 회장과 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건넨 이 320억 원의 계약금마저 떼일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양유업은 한행컴퍼니에 이어
대유이니아와의 소송전도 불가피해졌는데요. 이를 두고 홍 회장이 남양유업 정상화는 뒷전이고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니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부터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등까지 더해져 브랜드 가치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재계 인물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입니다. 쌍용차를 인수해 제2의 테슬라가 되겠다고 했던 강 회장의 꿈이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2,700억 원의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고 쌍용차 인수도 무산됐는데요. 쌍용차 측에서도 3월 28일 공시를 통해 투자계약 해지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월 인수 본계약 체결 2달여 만이자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부턴 5달여 만입니다. 에디슨모터스는 한때 인수를 호재로 막대한 주가 시세 차익을 챙겼던 먹튀 논란에도 불구하고 4월 초 예정된 관계인 집회 연기와 자금줄 확보에 주력해왔지만 결국 돈이 없어 인수에 실패했습니다. 업계에선 강 회장이 충분한 자기 자본 없이 외부 자본으로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결과라며 이번 인수 무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에디슨모터스는 자금 조달을 위해 산업은행 대출을 희망했지만 산은이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자금 동원력에 이미 의문부호가 붙었던 상황입니다. 또 평택공장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도 쌍용차 정상화보단 부동산 이익만 쫓는다는 부정적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컨소시엄에 돈을 대줄 재무적 투자자 FA가 일찌감치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무리한 인수 시도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쌍용차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를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쌍용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에디슨모터스를 못 믿겠다며 줄곧 인수차 교체를 요구했었죠. 또한 에디슨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탄원서를 들여다보면 매출이 2조 원 이상인 쌍용차를 에디슨모터스가 단돈 3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회생채권은 물론 공익채권도 못 갚는다는 설명인데요. 무엇보다 채권단은 1.75%라는 이 턱없이 낮은 채권 변제율에 분노했습니다. 2009년 인도 마인드라 인수 때도 채권 변제율이 47%였다는 걸 감안하면 돈을 안 갚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설명입니다. 그래서일까요? 344개 업체 중 258개 업체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반대의 동의서에 서명까지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강 회장은 오랜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앞서 채권 변제율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인지 또 어떻게 변제율을 끌어올릴 것인지 시장이 원했던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던 그인데요. 향후 인수 무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밝히건 간에 사업가로서 가장 중요한 신뢰에는 금이 간 상황인 만큼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신동빈, 홍원식, 강영권 세 인물을 통해 관련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여기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